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7절 미분계수와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계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f라고 하고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어떤 수를 하나 선택을 할 겁니다. a라고 할게요. 자, 그럴 때 그 함수 f와 정의역에 있는 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극한을 계산을 해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생긴 극한이에요. 이 극한은 이름을 줄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생겼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앞의 시간에서 극한을 계산해 봤지만 이것을 똑같은 값을 주는 극한으로 모양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 플러스 h라고 된 부분을 x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다시 얘기하면 x는 a 플러스 h다. 이렇게 치환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은 이제 변수 x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어진 극한은 h가 변수고 h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다면 x는 a 플러스 h다라고 두었으니까 h가 0으로 가게 되면 x는 a를 향해서 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변수가 이번에는 x가 됐어요. 앞에 건 h였는데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극한 오른쪽에 있는 값들도 전부 x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예, 분모에 h가 있어요. 그러면 h로 풀어내면 a를 넘겨서 h는 x-a하고 같아요. 그리고 a 플러스 h는 x라고 두었고 a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극한은 x를 변수로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바뀌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극한은 같은 값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극한, 두 개의 극한에는 이름을 줄 거예요. 이걸 기호로 f 프라임 a 이렇게 쓸 겁니다. 예, 영어로 읽으면은 f 프라임 of a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f 프라임 a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이 극한이 우리 앞에서 계산해 봤지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니까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어떤 극한이든. 그래서 그 극한이 지금 얘기한 이 두 개의 극한 f'a라고 썼던 값이죠. 이 극한이 만약에 존재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fx라는 함수는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냐라고 물으면은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니까 이 극한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예, 같은 얘기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극한이 존재한다. f'a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극한이 존재할 때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리고 이 f'a 즉 위에 있는 극한이죠. 이 극한을
또 이렇게 부를 거예요. A에서 fx의 미분계수, 예, differential coefficient, 미분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해라 할 때도 이 극한을 계산하셔야 되고,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극한이 존재하는지 판정하셔야 되고, 직접 이 극한을 구해라 이렇게 해도 그 극한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값을 f'A를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계수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했어요. 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 미분계수가 만약에 존재하면 이 값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텐데, 예, 기하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분계수가 만약에 존재하면 이 미분계수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곡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 곡선 위에서 a, fa 이런 좌표를 갖는 점, 이 점에서 그 곡선에다가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점이 있고 접점이 되겠죠. 그 접점에 x좌표가 됩니다. A, x좌표, fa는 y좌표가 되겠죠. x좌표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x좌표의, 예,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x좌표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것이 접선의 기울기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걸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접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할선의 극한이라고 정의를 해요. 할선의 극한. 할선, 영어로 secant line이라고 하고요. 접선, tangent li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선이라는 것은 어떤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에요. 곡선 위에서 두 점을 선택해서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전부 할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y는 fx, 예,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럴 때 이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했죠. 그 점의 좌표를 a, fa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럴 때 이 곡선 위에서 또 한 점을 잡습니다. x, 이 주어진 식이 fx니까 y 값은 fx가 되겠죠. 이렇게 x, fx 이렇게 점을 잡아볼까요? 그렇다면 곡선 위에서 a, fa라는 점하고 x, fx라는 점 두 점이 선택됐죠. 그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평면상에서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직선은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거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할선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할선이 점점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선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점을 가지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죠. x의 값이 얼만큼 변했냐라는 것 분에 그때 y의 값이 얼만큼 변했냐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x값의 변화라는 것은 x-a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때 y값의 변화라는 것은 fx-f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할선의 기울기는 x-a분의 fx-fa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이것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할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선의 기울기가 할선이 점점 접선으로 가까이 가니까 할선의 기울기는 점점 접선의 기울기로 가겠죠. 그렇다면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계산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할 거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생각해 주면 할선이 이렇게 접근해 가게 되겠죠. 예. 그 역할은 이 점이 점점 이렇게 곡선을 타고 이렇게 여기 A, FA로 가까이 가면 그러면 이 할선들이 점점 접선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즉 x, fx가 점점 A, fa로 간다라는 것은 x가 a를 향해서 가는 거죠. 예. 그때 극한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선의 기울기는 x-a분의 fx-fa고 그때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해 주면 이것이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모양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을 인제 이해를 했는데 금방 우리가 정의했던 이 값은 f'a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우선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A에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A라는 특정한 점을 2 또는 3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그냥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그대로 A에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A에서의 미분계수는 f'A로 쓰기로 했죠. 그리고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렇다면 이 정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f라는 함수의 식이 여기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거기에다가 a 플러스 h를 대입하면 a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이 나오겠죠. 예, 대입해주면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a 플러스 h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거기서 fa를 빼줄 거니까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가 되겠죠. 이제 분자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 제곱 부분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a 플러스 h 제곱에서 a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a 제곱은 사라지고 그러면 a 플러스 h의 제곱에서 남는 것은 2ah와 h 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2a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남았을 거고 두 번째 한 끼리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8a 하는 것은 뒤에서 똑같은 값을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8a는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8h 이렇게 남았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9 마이너스 9니까 0이죠.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분자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됐어요. 이제 이걸 정리해 주면 될 텐데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세 번째 항도 전부 h가 곱해져 있죠. 그럼 h를 앞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에서 2a, 두 번째 항에서 h, 세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남죠. 자, 그럼 h 묶어냈으니까 분모에 있는 h 하고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이 뒤에 것만 남죠. 그래서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a 플러스 h 마이너스 8 이것의 극한이죠. 그렇죠? 이제 극한 법칙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어요.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a로 표현된 것은 상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변수는 h만 변수예요. 그렇다면 상수 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예,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마이너스 8도 상수입니다.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럼 h의 극한만 더 계산해 주면 되는데 h가 0으로 갈 때 h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0이죠. 그럼 0은 더하나 마나죠. 예, 그래서 결과를 얻었어요. 결과는 2a-8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f'a가 2a-8이다 라는 걸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점 3,-6에서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위에 있는 이 함수의 식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두 번 계산할 필요는 없겠어요. 이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는 점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만 하나 알면 식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기울기도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 점의 x좌표가 3입니다. 그렇다면 점 3,-6에서 접선이라는 것은 그 기울기가 바로 이 함수를 fx라고 둔다면 f'3 지나가는 점의 x좌표 그렇죠? f'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계산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벌써 계산을 해놨어요. f'a가 2a-8이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렇다면 a 대신에 3이 왔죠. 그럼 a에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8 해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기울기까지 다 구했습니다. 지나가는 점이 있고 기울기가 있어요. 식을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배웠을 텐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예, 이렇게 공식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해 두세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이 있으니까 직선 위에 다른 한 점을 x, y라고 잡아두고 그 두 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식을 정리해주면 얻을 수 있는 공식이죠. 그렇게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 끝난 다음에. 자, 그렇다면 식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 식을 정리만 하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로 바뀌고 6이지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6이지요. 그렇다면 6은 똑같은 값이니까 사라졌죠. 그럼 남는 건 y는 마이너스 2x다. 그 정리된 식은 즉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점 1,1에서 포물선 y는 x제곱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역시 지나가는 점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만 계산하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점의 x좌표가 1이니까 f'1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y를 fx라고 두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1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이 있으니까 fx는 x제곱이에요. 1 플러스 h를 대입하면 1 플러스 h의 제곱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그렇죠? 이제 분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1 플러스 h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주면 1은 없어지고 1의 제곱 사라지고 남는 거는 2 곱하기 1 곱하기 h, 2h 플러스 h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역시 분자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모두 h를 가지고 있으니까 묶어내면 h 묶어내면 앞에는 2, 뒤에는 h가 남죠. 2 플러스 h가 남았어요. 자, 그럼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을 합니다. h는. 그러면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h. 그렇죠? 이제 법칙을 써요.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2라고 쓰면 되고 h의 극한은 h가 가까이 가는 곳 0이죠. 0이 됩니다. 그러면 2하고 0을 더하면 2가 되지요. 해서 답은 2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했고 2, 지나가는 점 1,1을 가지고 있으니까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의 식을 구하면 되죠. 예, 똑같이 해볼까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y는 하고 정리해주면 여기 뒤에 2x가 있었어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플러스 1로 바뀌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해서 y로 정리한 식은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점 3,1에서 쌍곡선 y는 x분의 3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네, 연습을 해두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점 주어져 있고 x좌표 3이니까 이 식을 y의 값을 fx다라고 해서 함수로 표현해 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x좌표가 3이었으니까 접점 f 프라임 3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 됐죠? 예, 정의대로 갈까요? f 프라임 3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그렇죠? 예, 주어진 함수의 식이 있어요. x분의 3입니다. 그럼 x 대신에 3 플러스 h를 대입하면 3 플러스 h분의 3.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3분의 3. 그렇죠? 3분의 3은 약분돼서 1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통분하면 됩니다. 분모가 3 플러스 h죠. 3 플러스 h분의 하고 통분하면 앞에는 분자가 3이었고 뒤에는 1이라는 수였으니까 분모를 3 플러스 h로 바꿔줬다면 분자도 같은 값으로 3 플러스 h가 돼야 약분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3 플러스 h를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3하고 3은 없어졌죠. 이제 이 분자에 있는 것에 또 분자에는 마이너스 h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 전체 분모에 h가 있으니까 예, 이제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h분의 3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h인데 h 약분이 되지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3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1만 남죠. 예, 이제 h를 0으로 보내주면 되겠어요. 분모부터 가면 3은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3. 그렇죠? 그래서 3은 그대로 3으로 갈 거고 h는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니까 h가 0으로 갈 때 h 0입니다. 위의 분자는 역시 상수죠.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계산했어요. 자, 그럼 역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점은 3,1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갈까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3이고요. 다 됐죠? 네, 이제 y는 하고 정리해 볼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x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하고 3을 곱하면 1 그렇죠?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정리되면 또 플러스 1로 바뀌니까 1 플러스 1, 2가 되네요. 그래서 y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주어진 점 A, F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F'A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미분계수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에 물리학적인 이름을 또 주려고 해요. 자, 먼저 얘기하면 미분계수라는 것을 이제 속도 개념으로 바꿀 겁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어떤 물체가 운동방정식, 즉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뜻입니다. 운동방정식이라는 것은 운동방정식 S는 FT라는 걸 가지고 표현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가 직선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T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S라는 것은 시간 t에서 물체가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걸 표현할 텐데 방향을 줄 거예요. 원점의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방향이 있는 거리,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잴 텐데 오른쪽은 플러스로 왼쪽은 마이너스로 방향을 주어서 표현하는 것을 변위라고 합니다. 변하는 위치 그런 뜻이에요. 변위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S라는 것은 그냥 이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한 거니까 위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하함수 F는 우리가 물체의 위치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 이 위치 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분계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모양을 생각할 거예요. 우선 할선의 기울기 역할을 했던 것이 리미트 오른쪽에 있던 값이었습니다. 그 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하고 옆에 있던 겁니다.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죠. 그렇죠? 이 할선의 기울기 역할을 했던 이 값을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부를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평균 속도. 그런데 시간을 보면 시간은 여기 a에서 a 플러스 ac까지 시간 구간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를 구간, 시간이 움직인 이 구간입니다. a부터 a 플러스 h까지 구간에서 평균 속도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것의 극한이 되는 것, 즉 미분 계수였죠. f'A, 즉 여기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하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값이죠. a에서의 미분계수. 이것을 va, 시간 t에서의 va, 속도라고 부를 거예요. 시간 a에서의 속도, 즉 그 순간의 속도니까 이것은 순간 속도입니다.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 하는 것의 극한이죠. 그렇죠? 평균 속도의 극한을 계산하면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부를게요.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거 내용 달라진 게 없으니까 결국 VA라고 두는 값은 A, FA라는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미분계수였으니까.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것을 이제 속도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이름을 주어 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팔선의 기울기 역할을 했던 것은 평균 속도, 그렇죠? 그것의 극한이 되는 미분계수, 예,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했던 것은 속도 또는 순간 속도.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예, 이제 속도에 관한 얘기도 미분계수 얘기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 속도 문제를 풀 때도 미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예제 3번 보세요. 공이 지상 450m 높이의 CN타워에서 그 전망대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냥 떨어진다라고만 설명을 했으니까 자유낙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속도 얼마로 던졌다. 이렇게 하면 초기 속도가 주어져 있겠죠.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초기에 어떤 속도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유낙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5초 후에 공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 그 순간의 공의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타워가 있어요. 이름이 CN 타워인데, 예, 타워가 이렇게 있는데 지상에서 450m 높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450m에서 공이 이렇게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위치에 왔을 때 이 꼭대기에서 450m 꼭대기에서 이 현재 이렇게 떨어진 이 공, 떨어지는 중인 이 공까지의 거리, 이걸 S라고 한번 줘볼까요? 그럼 여기는 원점이 될 거고 이 S라는 것이 위치 함수가 되겠죠. 이 공의 위치 함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것은 예, 가속도가 9.8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예, 그렇다면 A가 9.8이다라는 걸 두 번 접근하면 얻을 수 있는 식이에요. 근데 이 운동 방정식은 예, 바로 S는 4.9 T제곱 이렇게 주어지겠죠. 예, A는 9.8이다 이렇게 놓고 A라는 가속도는 위치 함수 S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예, 그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것이 9.8 상수가 된다라는 것을 거꾸로 예, 적분을 두 번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리학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해서 S는 4.9 T제곱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중력 가속도 G는 9.8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9.81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근사값으로 9.8까지만 쓰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시간에 예, 다른 데서는 9.81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가정을 하면 S는 4.9 T제곱 이렇게 주어져요. 예,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S는 4.9 T제곱. 됐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속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V를 계산해야 되고 V는 조금 전에 봤듯이 이 함수를 한번 미분한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시간 t에서의 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시간 t에서 vt라고 쓸까요? 그렇다면 vt는 f't가 될 거고 f의 식은 4.9 t제곱이니까 계산할 수 있죠. t에서의 미분계수 f't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그렇죠? 이제 f의 식에다가 t 대신에 t 플러스 h 대입하면 4.9 t 플러스 h의 제곱. ft는 그대로 주어진 거죠. 그대로 t 대입한 건 똑같은 식이니까 4.9 t제곱 빼주면 되고요. 4.9 묶어내고 제곱하는 부분 계산하면 t 플러스 h의 제곱에서 t제곱이 나오니까 뒤에 t제곱을 빼주면 없어지죠. 그거 빼고 남는 것은 2th 플러스 h제곱. 그렇죠? 자, 그럼 둘 다 h가 곱해져 있으니까 h로 묶어낼 수 있고요. h로 묶어내면 4.9 h 묶여 있고 2t 플러스 h. 그렇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h하고
분자에 있는 h는 약분이 됩니다. 예, 약분하고 남는 것은 4.9 곱하기 2t 플러스 h죠. 이제 극한을 계산해 주면 돼요. h가 0으로 갑니다.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t라고 표현된 것도 상수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4.9와 2를 곱하면 중력과 속도 가정했던 9.8이 나오고 t가 곱해지니까 9.8t. 그렇죠? 그리고 뒤에 h의 극한이 있는데 h의 극한은 h가 0으로 가니까 0이에요. 그렇죠? 0 더하나 마나니까 전체의 값은 9.8t다. 즉 시간 t에서의 속도는 9.8t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5초 후의 속도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당연히 5초 후라는 건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b5가 될 거고 t에서의 속도는 9.8t니까 5초 후의 속도는 t에 5를 대입하면 9.8 곱하기 5가 되죠. 계산하면 49. 예, 거리의 단위는 미터였어요. 시간의 단위는 초였습니다. 세컨 해서 49 미터 퍼 세컨.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기 타워의 높이가 450m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행한 거리 S가 450이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S라는 것은 4.9 T제곱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9 T제곱, 즉 S가 450이 되는 그런 시간 T를 계산하면 되지요. 4.9로 나눠주고 T제곱 없애려면 루트 씌우면 되지요. 해서 4.9분의 450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때 시간,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T는 루트 4.9분의 450 됐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서의 속도를 계산해 주면 되지요. 예, 이 시간에서의 속도라는 것은 v 루트 4.9분의 450. 그런데 t에서의 속도가 우리는 9.8t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9.8만 시간하고 곱해주면 돼요. 해서 9.8 곱하기 루트 4.9분의 450. 이걸 계산하면 대략 94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속도의 단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미터 퍼 세컨.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장 8절 함수로서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예, 조금 전에 2장 7절에서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T에서의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어요. A나 T의 값을 5 또는 3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수를 주어서도 계산을 해봤고 그냥 특정한 수를 안 주고 A에서의 미분계수 F'A 이런 식으로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 개념을 가지고 미분계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변수 x를 하나 선택하면 x라는 값에서의 미분계수 F'X가 계산될 수 있겠죠. 물론 존재한다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극한을 계산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x에 대해서 F'X라는 걸 내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걸 함수로 주는 거예요. x를 F'X에다가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함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x를 우리는 F'X에다가 대응시키고 싶은 거니까 F'X가 존재해야 대응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존재해야 대응시킬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으면 대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함수로 만들 때 불편하니까 이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안에 정의역 x를 선택을 하고 x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해 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그대로 놔두고 존재하지 않으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갖는 것들만 놔둘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하면 인제 미분계수가 없는 것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것들을 x를 f'x로 가라 하고 명령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명령이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즉 x를 f'x로 대응시키는 함수. 그런데 f'x가 존재하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함수가 된다. 이해됐죠? 예. 그 함수를 우리는 똑같이 x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것이 규칙이니까 그 규칙이 바로 함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f'x입니다. f'x라고 같은 규칙으로 표시를 하고 이름을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예, 도함수, derivative, derive, 유도하다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유도된 함수 그런 뜻이에요. f라는 함수로부터 유도된 함수, 예, 이름을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f'x, 즉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그 도함수의 정의역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도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에서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점들만 가지고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해됐죠? 미분계수를 갖지 않는 점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함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도함수의 정의역에는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그 점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해주면 결국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규칙을 가지고 도함수의 규칙을 만든 거니까 f'x라는 것은 x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규칙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어렵지 않죠? 예. 이 값은 존재한다고 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x, fx에서 그 곡선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선 도함수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몇 개. 예제 2번 볼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다. f'x를 구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도함수를 구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또는 미분해라 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근데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따로 어떤 함수의 미분, y는 fx라고 두었다면 y의 미분이라는 것을 따로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y의 미분을 구해라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 y의 미분하는 걸 미리 결과를 주면 y가 fx라고 하면 y의 미분은 dy라고 쓸 거고 이것은 f'x 곱하기 dx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니까 이것은 다른 용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y의 미분을 구해라 그러면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dy f'x 곱하기 dx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dx가 옆에 곱해져 있다라는 게 다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해 볼까요? f'x는 x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한 식과 같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식이 있어요.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x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h 그렇죠? 예, fx는 똑같은 거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x 똑같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3승항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3승을 전개하면 x 플러스 h의 3승에서 x의 3승이 나오죠. 뒤에 x의 3승을 빼줄 거니까 그건 사라지고 남는 것만 쓰면 되겠어요. 정리할 수 있죠. 예, 3x제곱 h 플러스 3xh제곱 플러스 h의 3승이 남죠.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항끼리 정리를 합니다. 하면 마이너스 x는 빼줬으니까 똑같이 없어지고요. 남는 건 마이너스 h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h. 그러고 보니까 분자에는 전부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h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은 3x제곱, 두 번째 항은 3xh, 세 번째 항은 3개였는데 하나 끄집어냈으니까 h의 제곱, 뒤에 h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1만 남죠. 이제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하고 남는 거 이제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변수로 표현됐더라도 h가 아닌 것은 전부 상수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3x제곱은 상수 역할하니까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똑같이 상수 역할 그대로 쓰면 돼요. 3x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1 역시 상수니까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마이너스 1 똑같이 쓰면 됩니다. h가 변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두 항은 h가 곱해져 있죠.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h가 0으로 가면 이 극한들은 0이니까 0으로 가는 그 극한, 즉 0이 곱해지면 3x 곱해봐야 0이 되겠죠. 그렇죠? 0 제곱해봐야 0이 되겠죠. 그렇다면 두 항 다 0이니까 쓸 거 없죠. 결과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어려운 거 없었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fx가 루트 x일 때 f'x를 구하고 이번에는 f'x의 정의역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우선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보다 작다라는 건 기억하시고요.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을 제거한 곳, 그리고 남는 곳이 도함수의 정의역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루트 x의 정의역은 어딜까요? 루트 안에 들어가려면 x의 값은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구간으로 표시하면 꺾은 가로로 0을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꺾은 가로 0 이상인 곳, 무한대까지. 그렇죠? 무한대라는 수는 이렇게 열린 가로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대는 수가 아닙니다. 계속 한도 없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0 이상인 곳입니다.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은. 여기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이 있는가 살펴보면 돼요. 그건 당연히 도함수를 구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주어진 함수는 루트 x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루트 x 플러스 h. x를 대입한 것은 원래 그 함수죠. 루트 x.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였죠. 이 극한을 계산하는데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나왔어요. 이런 것은 켤레를 곱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의 켤레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그걸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원래 것하고 같은 거죠. 1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했어요. 그럼 분자는 정리하면 앞에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뒤에는 루트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b 꼴에 a 플러스 b 꼴이 곱해졌으니까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루트 x 플러스 h를 제곱하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를 제곱하면 루트만 치우고 x. 그렇죠?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x 마이너스 x 0이고요. 그럼 분자는 h만 남는데 분모에 h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이 되지요. 계산된 이 결과가, 분자의 결과가. 그렇죠? 그럼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결국 남는 것은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전체분의 1 하는 것만 남았죠. 이제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h를 0으로 보내줘요. 그렇다면 여기 h는 0으로 가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x로 갈 거고 루트가 취해진 거니까 이 전체는 루트 x로 갈 거고
거기에 루트 x가 더해지면 2 루트 x로 갈 거고 분모는 분자는 상수 1이니까 상수함수에 극하는 그 상수 1이지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2 루트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됐어요. 그렇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도함수를 계산했습니다. 2 루트 x분의 1이라는 함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것은 그렇다면 도함수의 정의역은 어디냐?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은 0 이상인 곳이었는데 도함수를 계산해 보니까 x에서의 미분계수는 2 루트 x분의 1이다. 분모에 루트 x가 있네요. x가 0이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함수에 0이 있으니까 그렇죠? 0이다 그러면 이 도함수를 즉 0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은 제거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도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 0 이상인 곳에서 0을 제거해 주면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0은 빠졌어요. 0보다 큰 곳입니다. 이렇게 열린 가로로 표현하면 이 수는 포함하지 않아요. 예, 0보다 큰 곳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도함수를 계산을 해봤고요. 이제 기호를 소개를 할게요. 도함수.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도함수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우선 f'x는 조금 전에 사용했죠. 예,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d라는 기호, 예, 미분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differentiate라고 합니다. 해서 그런 뜻으로 d를 써요. 그래서 dx분의 d라는 기호를 씁니다. 예, 이게 하나의 연산자가 됩니다. dx분의 d라는 연산자를 사용한 거예요. 연산자, 그냥 어떤 함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퍼레이터. 예, 그럴 때 f에다가 이 연산자를 시행한 거예요. 그런 뜻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dx분의 d를 f에 시행했다. dx분의 df. 자, 그런데 dx분의 d 하는 것이 하나의 연산자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따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시행한 함수는 옆에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dx분의 d 따로 쓰고 옆에다가 fx 이렇게 쓰기도 해요. dx분의 d를 대문자 d로 쓰기도 해요. 그럴 때는 대문자 d를 쓰고 dfx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변수가 여러 개 나왔다 그러면 내가 미분하는 그 독립변수가 뭐다 라는 걸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때 x가 미분하는 독립변수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d 밑에다가 조그맣게 x라고 써서 dx 이렇게 연산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fx에 시행한 거예요. dx, f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물리학자들은 f 위에다가 다트를 많이 쓰기도 해요. f.x 똑같습니다.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 f.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이렇게 다트를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y는 fx다라고 주어졌다면 당연히 이 식에서 보면 y하고 fx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x 대신에 전부 y라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기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f' 대신에 y', dx분의 df 대신에 dx분의 dy 똑같죠? dx분의 d하고 fx 대신에 y of 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예, 이런 기호도 종종 쓰니까 기억해 두세요. 예, y의 값인데 x에서의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x의 값에다 특정한 수를 대입하면 그때 y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문자 d를 썼을 때도 f 대신에 y를 써서 dyx 예, d 대신에 dx를 쓰기도 한다고 했죠. 독립변수 표기해서 dx, yx 이렇게 또는 y.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립변수가 특별하게 혼동될 염려가 없다면 뭐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변수 x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럴 때는 독립변수 x를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y' 또는 dx분의 dy, dx분의 d, d고 y, 대문자로 dy 또는 대문자 뒤에 독립변수 x 표기해서 dxy 또는 그냥 y 닷. 어렵지 않죠? 예, 이런 등등의 기호를 쓸 텐데 우리는 f'x 이런 기호 y로 쓸 때는 y' 하고 쓰기도 하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또는 dx분의 df. 예, 이 정도까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대문자 d는 잘 안 쓸 거고요. 다트도 잘 안 쓸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개의 기호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함수를 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제 5번 보세요. 예제 5번. fx가 절대값 x다. 그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는 절대값 x라는 함수예요. 0 이상이면 x하고 같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하고 같고, 그렇죠? 예,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x축, 여기 y축.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도함수를 계산해 볼 거예요. 당연히 절대값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함수의 정의역은 미분할 수 없는 것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계산해 볼게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여기까지는 정의. 그렇죠? 주어진 함수가 절대값 x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절대값 x 플러스 h. fx는 똑같은 식이니까 절대값 x. 그렇죠? 역시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이 나왔어요. 켤레를 곱하면 해결하기 쉽다. 그렇죠? 해서 플러스로 바꿔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그 켤레, 절대값 x 플러스 h 플러스 절대값 x를 분모에도 한 번, 분자에도 한 번 똑같이 곱해주니까 원래 것하고 같은 값입니다. 자, 그럼 계산할까요? 분자는 a-b 꼴에다가 a 플러스 b 꼴을 곱한 그런 형태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바뀌죠.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 그런데 어떤 실수는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은 x 플러스 h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절대값 x의 제곱도 그냥 x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래서 분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뺄 거니까 x제곱은 사라졌고 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남는 것은 x제곱 치우면 남는 거 2xh 플러스 h의 제곱. 그렇죠? 예, 이제 h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고요. 묶어내면 앞에서 2x, 뒤에서 h, 2x 플러스 h가 남고요. 그럼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남는 것에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거니까 분모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두 번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2 절대값 x. 그렇죠? 분자 h가 0으로 가면 여기 2x 상수 역할. 그렇죠? 해서 2x. 그렇다면 2는 약분이 되네요. 결과는 절대값 x분의 x가 되네요. 그렇죠? 분모에 절대값 x가 있으니까 x가 0일 때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해서 x가 0이 아닌 곳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도함수의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곳이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보다 작은 곳까지 유니온 0보다 큰 곳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즉 R에서 0 한 점만 뺀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도 연습을 했지만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크면 그냥 x하고 같으니까 x분의 x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1이고 이 함수는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하고 같으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함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x분의 절대값 x라고 써도 똑같아요. 예, 분모를 절대값 x라고 쓰는 것보다는 x라고 쓰는 게 더 간단하니까 가능하면 분모를 간단하게 써주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똑같은 건데 왜 바꾸냐라는 의문이 들 텐데 뭐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하지만 분모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x분의 절대값 x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절대값 x분의 x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분의 절대값 x다. 자, 그렇다면 그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0일 때는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만 있는데 0보다 클 때는 여기 0은 빠졌으니까 빈 동그라미예요. 전부 1 해서 이렇게 상수함수 역할을 하죠. 그렇죠? 0보다 작을 때 역시 0일 땐 빠졌으니까 빈 동그라미 마이너스 1 이렇게 역할을 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fx 절대값 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봤는데 예, f'x는 기억해 두세요. 절대값 x의 도함수 뒤에서 한번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x분의 절대값 x다.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렇게 쓴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x분의 절대값 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 얘기를 다 했습니다. 구해봤고요. 기호도 소개를 했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함수가 되기 위해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니까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예요. 그렇다면 도함수의 도함수를 또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이계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계도함수도 역시 미분계수를 또 그 도함수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걸 또 버리고 왔을 테니까 그렇죠? 예, 처음부터 얘기하면 더블 프라임이죠. 그렇죠? 두 번 그 미분하는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더블 프라임을 갖지 못하는 예, 그런 점들은 버리고 왔을 테니까 또 함수가 돼요. 그렇다면 역시 그것도 또 도함수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는 도함수 구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는 뜻으로 예, 1개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냥 도함수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1개 도함수도 함수니까 이것의 도함수가 있다. 그것을 2개 도함수라고 한다. 그럼 2개 도함수도 함수니까 또 2개 도함수의 도함수가 있다. 그것을 3개 도함수라고 한다. 3개 도함수도 함수니까 그것의 도함수가 또 있다. 그것을 4개 도함수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예,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도함수를 프라임하는 기호로 쓴다면 프라임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1개 도함수는 f'x라고 써요. f로부터 두 번 작업을 한 거죠. 도함수 구하는 작업을. 그래서 f로부터 세면 두 번째니까 2개 도함수는 프라임을 두 번 찍어서 f의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f의 더블 프라임. 예. 세 번 미분한 것까지는 프라임을 써요. f의 트리플 프라임. 예, 프라임 세 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 그런데 네 번부터는 계속 프라임을 네 번, 다섯 번 찍으려면 번거롭겠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를 쓸 텐데 그냥 위에다가 수를 쓰면은 몇 승 하는 것하고 혼동이 되니까 괄호 안에다가 그 미분한 횟수를 넣을 거예요. 해서 네 번 미분한 것은 괄호 안에다가 4 해서 승수 쓰듯이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에는 f의 4개 도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영어로 읽으면 이해가 바로 될 텐데 예, 첫 번째 것은 first derivative, 두 번째 것은 second derivative, 세 번째 것은 third derivative, 네 번째 것은 fourth derivati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나가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n번째 도함수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fx의 n개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번째 도함수라는 뜻이고요. n번째, th를 붙여서 nth, n번째라는 뜻입니다. nth derivative, 예, n번째 도함수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예, n을 괄호 안에다 넣어서 예, 승수처럼 위에다 씁니다. f의 n개 도함수 하고 읽으시면 돼요. f의 n개 도함수.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d라는 기호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dx의 n승 분의 dn승 f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dx n승분의 dn승 y라고 바꿔 쓸 수도 있죠. f를. 예, 이런 기호를 사용할게요. n개 도함수는 이렇게 f의 n개 도함수
dxn승분의 dn승 y, dxn승분의 dn승 fx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1계도함수 구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낸 것에 도함수를 또 구하면 그것이 2계도함수. 그 2계도함수 결과를 또 도함수를 계산하면 3계도함수.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다.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게 도함수고요. 앞에서 풀었던 예제 중에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예, 없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정의를 써서 똑같이 한번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겠죠. 예, 근데 앞에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 그대로 가져올게요. f'을.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의 더블 프라임은 f'의 도함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수가 이제 f 대신에 f'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그렇죠? f의 더블 프라임 하는 것이 f'의 프라임이다 하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h를 여기 x 대신에 대입할까요? 3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f'x는 이 식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1. 다 됐죠? 앞에 거 제곱 항부터 계산하면 x제곱은 사라질 거고 이 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3에 곱해지는 남는 것들은 2xh 플러스 h제곱이 남을 거고 그렇다면 앞에 3에 2x 플러스 h제곱이 곱해진 게 남았고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0이죠. 이건 사라졌어요. 자, 그럼 다 됐으니까 h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뒤에는 2x 플러스 h. 그러면 분모에 있는 h하고 하나 약분하고요. 예, 남는 게 3 곱하기 2x 플러스 h네요. 이것의 h가 0으로 갈 때 극한입니다. 그렇죠?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x라고 표현된 것은 문자로 표현돼서도 상수 역할밖에 안 한다.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그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 곱하기 2x 이것은 3 곱하기 2x다. 즉 계산하면 6x다. 어렵지 않죠? h의 극한은 h가 0으로 가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0입니다. 그렇죠? 더할 필요 없죠. 해서 결과는 6x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고계도함수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2계도함수, 3계도함수, 그 이상 도함수들은 예, 그 이상의 개수를 갖는 도함수들은 모두 예, 고계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도 계산해봤고 예, 2계도함수 또는 3계도함수 이런 식의 고계도함수에 대한 얘기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극한을 가지고 계산을 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극한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는 것은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들의 도함수만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두고 이제 그 결과를 이용해서 그것보다 복잡한 함수들의 도함수는 그 결과를 이용할 거예요. 즉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극한 계산할 게 아니고 그냥 공식을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공식이 이 극한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